명쾌.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지막 명품 조연은 마음을 다스려야 얻을 수 있다. 무상무념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완성됐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서 맺는 거죠.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매듭 놀이개.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주었던 우리의 전통 매듭 놀이개. 가장 좋은 색과 가장 좋은 실로 전통 매듭을 지키기 위해 47년 줄곧 큰 길만을 걸어온 김은영 매듭장. 매듭을 짓는 과정, 그 첫 번째는 실을 고르는 일. 명품 놀이개를 위해서는 특별한 실을 골라야 한다는데 과연 장인이 엄선한 실은 어떤 실일까? 지금 제가 쓰는 이 실은 21중사예요. 21가닥이 위에서 뽑은 그 머리카락 같은 게 21가닥이 이 안에 있어서 이런 굵기가 돼요. 생사 21가닥을 꼬아 만드는 게 바로 이 21합사. 자세히 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염색을 하기 전에 장인이 실을 물에 넣기 시작하는데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비단실을 염색을 하려고 물에다 담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30분 이상 물에 담가 불리는 이유는 물기가 실 안쪽 구멍에까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이 실 하나하나 자체에 약간 그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이 비단이 주는 느낌이 그런 은은한 빛이 나는 게 이 천연 그 구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뜨겁다. 물이 조금 식어야겠다. 하게 되면은 온도가 중요해요, 면세점? 예,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손을 대서 약간 따뜻한 그 정도가 참 좋죠. 자, 아주 조금만 해서 시작해야 되는 게 이 붉은색이에요. 어떤 색깔의 물을 들이냐에 따라 염색하는 시간이 다르다는데 색상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붉은색은 빨리 먹고요. 청색은 아주 천천히 먹어요. 청실염료의 원료인 쪽의 경우 색소 입자가 커서 염색이 느리고, 반대로 홍실염료는 입자가 작아서 빨리 염색이 된다는 것. 거의 실에 다 먹어서 하얀색이 됐죠. 이렇게 붉은색이 참 잘 먹어요. 실을 물에 넣자마자 색을 빨아들여 붉었던 물이 금세 투명하게 됐다. 청염장 따로, 홍염장 따로. 그래서 청색, 홍색을 따로 있었고, 또 술을 만드는 술 비비는 술 비비장, 그다음에 매듭 끝목을 짜는 끝목장, 매듭만 맺는 매듭장. 또 그렇게 다 분업이 돼 있어서 지금 여기 무형문화재들은 그런 모든 분업 형태를 한 사람이 다 하니까 많이 어렵죠. 각 부분마다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놀이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세심하고 복잡하다고 하는데, 염색실에서 물기를 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이걸 이렇게 눌러서 짜지 이걸 비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실 자체에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짜거나 그러면 그 구멍이 아무래도 좀 막히거나 상하겠죠. 비단실은 그리고 이렇게 다루기가 아주 어려워요. 엉키기 시작하면 정말 생속을 썩는다는 말이 맞을 만큼 엉키기 시작하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엉켜요, 실은. 그래서 아주 애기 다루듯이 살살 이렇게 다뤄야 돼요. 손에서 힘을 빼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염색 과정. 이 과정을 15번 정도 반복하면 염색이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이때 장인이 집어드는 것은 바로 소금이다. 소금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 염착이 잘 되도록 맨 나중 과정에서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잘 염착이 돼요.
염색 마지막 단계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물기를 제거하고 찬물에 넣어 헹궈야 하는데 이때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거를 그냥 빨래 씻듯이 이렇게 씻으면 이 타래가 엉켜요. 여기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헹구죠. 각 단계마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예민한 작업이지만 천연 염색만이 가지는 비교 불가의 장점이 있다. 인공 염색으로 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우아한 색이 천연 염색은 나요. 이렇게 염색 과정을 마친 실을 그늘에서 잘 말려서 매듭에 쓰는 실을 마련한다. 천연 염색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붉은 빛깔은 예로부터 양반 서민 할 것 없이 인기가 높아 나라에선 한때 붉은색을 입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 다음 날 잘 말린 실을 다시 감기 시작하는데 이걸 풀러서 지금 팔사로 짜서 노리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준비 과정이죠 지금. 풀었다 말렸다 하면서 실에 힘을 주는 다양한 과정들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 매듭. 독특하게 생긴 도구 위에 이번엔 실을 길게 늘어뜨리기 시작하는데 상사거리 틀인데 노리개가 한 2m 50쯤 들어요. 그러면 한 넉넉히 5m를 날라서 지금 3겹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상사거리 위에 실을 3번씩 감아 돌리고 나서 상사거리 아래 달린 또 하나의 독특한 도구를 손으로 돌리기 시작한다. 대체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 지금 새 올을 오른쪽으로 비벼서 오른쪽으로 된 거를 넷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 다 끝난 다음에는 또 왼쪽으로 꽈서 왼쪽으로 4개를 해요. 오른쪽으로 꼰 거고 왼쪽으로 꼰 게 만나면 눈이 톡톡 옥수수 알처럼 이렇게 눈이 살아나요. 팽팽하게 당긴 실을 3올씩 모아서 오른쪽으로 꼬은 것 4개, 왼쪽으로 꼬은 것 4개, 전부 8개의 실패를 만든다. 그리고 들어가는 다음 작업이 정말 복잡하다고 하는데 얹고 밑에 있는 실은 반대쪽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얹고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합사한 실 8가닥을 모아서 중간에 하나씩 교체하면서 머리 따듯이 따나가면 위쪽으로 굵은 실 하나가 만들어진다. 오른쪽으로 꼬은 실과 왼쪽으로 꼬은 실을 번갈아가며 작업해야 하는 이 과정은 그 순서를 혼동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저도 딴 생각하다 짜다가 혹시 잘못될까 봐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오른쪽은. 아무리 표시를 해놓는다 해도 잠깐 다른 생각을 하기라도 하면 허사가 돼버리는 작업. 온전히 몰입해야 하나의 매듭줄이 완성되는데 이를 끈목이라 한다. 우리 전통 매듭의 종류는 총 38가지, 주로 꽃이나 나비 같은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귀도래 매듭을 할 거예요. 귀도래 매듭이요? 네, 도래 매듭인데 귀가 달린 귀걸이 같이 귀가 달린 귀도래 매듭을 할 거예요. 간단한 매듭 하나를 짓기 위해 장인이 감당해야 하는 노력과 수고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곧바로 장인이 또 다른 매듭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품 놀이개 윗부분을 장식할 매듭이다. 이렇게 끈목하고 송곳만 있으면 매듭은 어떤 매듭인지 맺을 수가 있죠. 매듭을 짓고 나서 또 다른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장인. 장인이 작업하는 이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 술 만드는 술틀. 술틀이요? 네. 명품 놀이기의 화려함을 담당하는 것이 아랫단의 술.
술틀에 실을 걸고 한 바퀴 반을 돌려 실에 있는 눈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놀이기의 생명력인 찰랑거리는 술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팽팽하도록 좀 잡아줍니다. 술판 양끝에 술을 고정하는 이 못은 절대 금속을 써서는 안 된다는데 이걸 쇠로 박으면 쇠물이 여기 염색한 비단에 닿으면 이게 변질이 돼요. 색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못은 대나무로 못을 박습니다. 가장 힘있게 찰랑거리는 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일일이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다. 술판 작업을 마친 장인이 술판을 들고 나가 이번엔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과연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렇게 해서 김을 쏘여줘야 이게 그대로 빳빳하게 술이 돼요. 술을 빳빳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된 김에 쐬야 한다고 하는데 된 김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제 김 올라올 때까지 이거를 좀 두꺼운 걸 뒤집어서 이렇게 씌워놓죠. 그렇게 2, 3분이 지나고 이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해서 이렇게 김이 이렇게 서려서 이거를 된 김을 맞은 술은 과연 어떻게 변하는 걸까? 이렇게 빳빳하게 다시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물에 젖어도 오그라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명품 놀이개를 장식할 술이 만들어지면 또 한 번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으로 들어간다. 장인이 아주 얇은 금살을 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근데요. 아이고 이렇게 실 담을 때는 질문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내가 몇 번 돌렸는지 대답하다가 잊어버리거든요. 이 얇은 실들을 감아 일정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 세밀한 과정을 감내하며 술이 완성되었다. 명품 놀이개를 장식할 중요 부분들이 갖춰졌다. 이제 이게 향을 넣었던 향랑입니다. 향이요? 네. 닮은 것 같아요. 실을 붙들고 매듭을 하다 보면은 내 삶도 이렇게 살아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